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정밀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 회로에는 그림과 같은 변압기가 들어있고요. 이 변압기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호는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것이고요.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오드를 교류 전원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항상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전압이 걸렸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회로에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이오드 왼쪽 부분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고 오른쪽 부분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류 전원의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에만 전류가 흘러요. 플러스일 때에만 저항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저항에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류 전원의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에는, 즉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때에는 여기 다이오드에 연결되는 전극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없게 돼요. 다시 교류 전원의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 다이오드의 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교류 전원의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0, 플러스 0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0, 플러스 0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교류 전원의 절반만 정류해 주기 때문에 반파 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그림은 정류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회로도입니다. 회로도는 교류 전원 D1, D2, D3, D4 4개의 다이오드와 C라고 적혀있는 축전기, 이 축전기는 2개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하를 모으거나 또는 축전기에서 전하가 방전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은 전기 저항이 되겠습니다. 교류 전원의 전압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인곡선 모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합니다. 교류 전원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 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여기 분기점이 있죠. 분기점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이오드의 왼쪽은 P형 반도체,
오른쪽은 N형 반도체 이랬어요.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D4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러면 자, 포인트로 이제 지울게요. 교류 전원의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번에는 위쪽이 마이너스 극, 아래쪽이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분기점에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D2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D3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역시 저항의 전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교류 전원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 저항에 걸린 전압이 플러스라면 교류 전원의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도 저항에 걸린 전압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파 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때 그 전압의 방향은 플러스지만 크기는 일정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회로도에 의해서 전압에 걸리는 전압은 방향도 일정하지만 크기도 일정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축전기를 캐패시터라고 하는데요. 왼쪽 아래 그림이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는 전압의 크기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캐패시터, 즉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축전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전류의 세기를 이렇게 흐르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항에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전압에 일정한 크기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나눠서 볼게요. 전류의 세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캐패시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축전기가 충전이 돼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약간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축전기에서 전하가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합쳐져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약간 증가하겠죠. 자,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의 일정하지만 약간의 그 주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것을 리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플을 실험을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좀 더 일정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넓이가 S이고 간격이 D. 축전기는 이처럼 평행한 두 군속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축전기가 연결된 회로가 있죠. 자, 왼쪽에 그 회로의 왼쪽 부분에는 전원 장치가 있네요. 직류 전원이에요.
길고 가느다란 게 플러스 극, 굵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스위치를 충전 쪽으로 이렇게 닿게 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충전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전하가 모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이렇게 띄어서 방전 쪽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 전하가 이렇게 음전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봤는데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전파 정류가 이렇게 거의 직류처럼 흐르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리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직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류 성분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플을 없애야지 말하자면은 교류를 완벽하게 직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전기의 용량이 크면 그 리플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직류가 흘렀을 때 나오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약간 소음 같은 게, 잡음 같은 게 들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교류가 직류로 됐을 때 리플이 생겨서 발생하는 잡음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직류 전원을 이용해서 음악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 잡음이 가장 적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직류 배터리거든요. 직류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음악을 듣는 게 오히려 더 말하자면 감상에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기계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전원 장치를 켜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시그널을 켰을 때 오실로스코프의 모양입니다. 신호가 0이죠. 우리가 신호를 입력하려면 이 부분에 BNC 코드를 연결하고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BNC 코드입니다. BNC 코드는 동축 케이블 도선이고요. 이 부분을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서 신호를 입력을 시킵니다. BNC는 세 사람, 이 BNC 코드를 만든 사람의 이름 머리끝자로 만든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류 회로입니다. BNC 코드에서 나온 두 도선을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합니다. 자,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교류 전원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 교류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은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교류 신호가 되겠는데요. 세로축은 전압, 가로축은 시간이 됩니다. 신호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압의 크기를 눈금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버튼은 시간의 축,
그러니까 가로축의 눈금의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이 노란색 버튼은 세로, 전압의 눈금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림은 수평축과 수직축의 눈금을 조절해서 나타낸 교류 신호입니다. 수평축은 시간의 축이고 수직축은 전압의 축입니다. 그래서 눈금의 크기를 조절해서 세로의 큰 눈금은 5.00V가 됐고요. 가로의 큰 눈금은 5.000mS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류 신호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류 회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정류 회로랑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도선이 한 칸 이동해 왔죠. 그래서 전류가 다이오드를 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류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때에만 신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이처럼 사인 곡선의 플러스 부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빨간색 도선을 한 칸 더 이동해 와도 같은 모양의 반파 정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죠? 축전기라 그랬죠? 축전기 한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축전기가 충전, 방전의 역할을 하면서 세기가 일정한 전류를 만들어 줍니다. 전압도 그렇습니다. 대신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리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리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축전기에 충전될 수 있는 전하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축전기의 면의 넓이를 넓혀주는 것이고요. 면의 넓이를 넓혀주는 것은 축전기를 병렬로 한 개 더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전기가 두 개 있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도선을 마지막까지 이동해 와서 여기 스위치 누르고 여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결과 일정한 세기의 일정한 세기의 전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D1, D2 두 개의 다이오드가 포함된 정류 회로입니다. D1과 D2가 포함되도록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을 하고 BNC 코드에서 나온 도선을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개의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파 정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NC 코드 하나를
플러스극 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하고 축전기 C1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처럼 일정한 세기의 전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플이 나타납니다. 리플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축전기 하나를 더 병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그 결과 일정한 세기의 전압 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